안녕하세요. 여러분과 생활 속의 명상과 마음 공부를 함께하는 자비선언 부민입니다. 오늘은 평화로운 상태를 유지하는 방법에 대해 함께 나눠보시겠습니다. 평화로운 상태를 유지하는 방법으로 항구적인 마음의 평화라는 목표를 향해 계속 전진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균형을 유지하는 일입니다. 한쪽으로 더 치우치면 여러 가지 문제도 발생합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내면으로 향하여 앉아서 명상하는 일에만 너무 치중하고 다른 사람들과 평화롭게 지내는데 소홀한다면 똑같은 일이 나에게도 일어날 것입니다. 외부의 현실 세계에서 살기보다는 자신의 내면 세계로만 움츠러들 수도 있습니다. 이러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런 불균형한 상태를 피하기 위해서 유의해야 할 4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만일 이 4가지 동등한 비중을 둔다면 자연스럽고 쉽게 발전해가는 중에도 균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4가지 측면이란 알기, knowing, 존재하기, being, 되어가기, becoming, 주기, giving입니다. 제일 먼저 알기, knowing이란 지식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이미 기초적인 사실, 즉 나는 영혼이다. 나의 진정한 품성은 평화이다. 나에게는 마음과 지각 그리고 잠재의식이 있다 등등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제 이들을 모아서 함께 맞추어야 합니다. 이 사실들은 조각그림 맞추기의 조약들과도 같으므로 정확하게 짜 맞춰야만 올바른 그림이 나타납니다. 각각의 조각들은 작은 한 부분의 모양만을 담고 있어 그 자체로는 완성된 그림에 대한 힌트만을 주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그 정보들을 천천히 읽고 처리해 나가면서 우리의 인생살이에 맞추어 볼 때 일관성 있는 시야를 얻게 됩니다. 일단 이해가 있으면 나 자신이 상황을 통제하고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이는 완성될 그림을 이해하면 하나하나의 조각 그림이 어디에 위치해야 할 것인지를 알게 되는 것과도 같습니다. 사실을 이해하게 되면 지각이 명료하게 유지되어 긍정적이고 효율적인 방식으로 행동할 수 있게 됩니다. 지식이 있으면 긴장이 예상되는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초연할 수 있습니다. 2번째, 평화로운 상태를 유지하는 방법으로 존재하기, being은 요가나 명상에서의 경험을 가리킵니다. 배운 지식의 조각들을 논리적으로 연결할 수 있다 해도 참된 의미를 알지 못하면 그것들을 실제로 이해했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평화, 사랑, 영혼, 초연함과 같은 단어들을 어떻게 해야 이해할 수 있게 되는가요? 오로지 체험함으로써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평화를 경험하는 것이 평화라는 단어를 실제하는 것으로 만듭니다. 이는 평화에 대한 신뢰와 믿음의 바탕이 됩니다. 왜냐하면 단어와 경험이 일치할 때야 비로소 확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게 주어진 이론적인 지식을 실제로 경험할 때 그 지식이 검증되는 것입니다. 경험은 지식에 대한 신뢰를 만들고 이러한 신뢰감과 진리에 대한 분별력으로 인해 기초가 굳건히 다져집니다. 3번째,
평화로운 상태를 유지하는 방법으로 되어가기 becoming은 행동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바로 앞에서 지식과 경험 간의 조화가 강조되었습니다. 거기에 모순이 있으면 지식에 관한 신뢰와 확신은 사라져 버립니다. 마찬가지로 내면에서 일어나는 것과 외부에서 일어나는 것 사이에 있어서도 조화는 극히 중요합니다. 앉아서 명상하는 중에 자신을 평화로운 영혼으로 경험한 직후 누군가에게 화를 낸다면 평화로운 경험은 무의미해지며 영혼은 어찌할 바 모르고 혼란에 빠져듭니다. 명상은 실제적인 것이 되어야 합니다. 즉, 명상에서 얻은 긍정적인 힘이 행동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나는 실제로도 명상 중에 경험한 존재가 되어가야 할 것입니다. 명상의 결과를 현실에 옮기는 것은 대개 의식적으로 행해져야 할 일입니다. 내가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도 기적처럼 저절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과 지각 그리고 잠재의식의 사이클을 통해 영혼이 행동하는 방식을 다시 생각해 보면 그 이유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명상 중에 평화로운 의지를 만든다 해도 이미 오랫동안 자리 잡고 있었던 비평화적인 잠재의식이 계속해서 마음속에 부정적인 생각을 만들어내는데 때로는 그것이 매우 강력한 힘을 가지기도 합니다. 따라서 내가 분별하여 행동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지각을 통해 의식적인 선택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필히 이해해야 할 것은 나 자신이 부정적인 행동과 습관을 변화시키려고 실제로 노력하지 않는다면 절대로 발전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명상 중의 경험이 아무리 좋아도 행동이 이 경험과 상반된다면 나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계속 만들어내고 있는 셈이 됩니다. 그러면 나의 마음은 평화의 보금자리가 되는 대신에 부정적인 생각과 계속 싸워야 하는 싸움터가 되어 버립니다. 네 번째 평화로운 상태를 유지하는 방법으로 주기 기빙은 다른 이들과 조화롭고 이타적인 관계를 이루는 것을 가리킵니다. 자신의 마음이 평화로우면 타인과의 관계도 자연히 좋아지지만 그래도 여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 이유는 나 자신 속에 비평화적인 불꽃을 당기는 것이 주로 타인과의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주위 사람들이 나에게 우호적으로 베풀 때에는 나도 우호적으로 베푸는 마음으로 되기란 쉽습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오늘날에는 사람들 간의 관계가 좀 거북하다고 느끼는 상황으로부터 시작해서 공공연한 적대적인 상황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상태에 처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남에게 주는 일을 실천하면 나에 대한 보호책이 됩니다. 부정적인 경험을 하지 않게 될 뿐만 아니라 공격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불행한 다른 영혼에게도 도움이 됩니다. 나는 주고받는 것을 동시에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평화와 호의를 퍼뜨리겠다는 생각만을 갖는다는 것은 공포나 원망으로 응하거나 내 마음속에 분노를 일깨울 수 있는 여지조차 없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매일 직면하게 되는 좋지 않은 상황은 나에 대한 시험과도 같습니다.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자신이 얼마나 발전했는지를 진정 알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승리하면
지식을 얼마만큼은 진정으로 이해했다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일 화가 나거나 부주의해지더라도 다음에는 올바르게 행동해야지라는 욕구가 있으면 더 깊이 이해하기에 지식을 다시 음미할 수 있게 됩니다. 때때로 자신의 긍정적인 경험을 나눔으로써 남들을 도와줄 수 있는 입장에 서기도 합니다. 그때 자신의 말로 설명해 보면 내가 얼마만큼 이해했는지를 스스로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식을 되돌아갈 때마다 나는 조금씩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리하여 자연스럽게 발전해 갑니다. 주는 일은 보답이나 보상을 바라고 하는 것이 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자연스럽게 행해져야 하고 단지 내가 내 것으로 만든 긍정적인 경험을 다른 이들과 나누고 싶은 동기에서 비롯되어야 합니다. 줄 때 얻게 되는 행복과 기쁨이 나의 긍정적인 행동으로 인한 자연스러운 보답인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거나 기대하지 않고 주는 행동은 진실로 이타적인 행위입니다. 내가 꽤 오랫동안 명상을 연습하면 주는 일은 언어를 초월한 그 이상의 것이 됩니다. 그 지식과 명상 경험이 나의 중요한 일부가 되어 단지 긍정적인 참된 자신의 모습으로 있는 것만으로도 다른 이들에게 평화와 미덕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알기, 존재하기, 되어가기, 주기라는 네 가지 측면이 조화로운 균형을 이룰 때 우리의 영혼은 자연히 평화 가운데 머물며 타인과도 조화를 이룰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에서의 영혼 의식 상태를 생에서의 자유라고 부릅니다. 우리의 영혼이 평화로운 자유 상태에 놓여 있다는 것은 삶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은 평화로운 상태를 유지하는 방법에 대해 함께 나눠보셨습니다. 그럼 우리 안에 깨어있는 불성의 빛으로 부처님 되십시다.